이제 앞으로 중증 담배 중독에 걸린 두 분을 모시고 오늘은 먼저 홍 부모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님. 지각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들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제가 여러분들 그 담배에다가 뭐 좀 붙여드렸잖아요. 네. 문구가 뭐였지요? 나는 중독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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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중독은 아니겠죠? 네. 자, 어떻게 지난 일주 동안 좀 읽으면서 담배 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3일 정도 하다가 하다가 그 문구 던져버리셨습니까? 던질까지는 아니고 그때부터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이 네. 아, 이렇게 안 지키실 줄은 몰랐습니다, 홍 부모님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조금 계속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읽어보려고 좀. 읽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한 10번 중 10번 하면 60% 정도? 60% 정도는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좀 컨디션도 좀 좋아지고 행동도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는데 마인드는 조금 생기긴 했는데 담배는 여전히 담배는 여전히 사랑할 중독, 수밖에 없는 중독이라는 느낌이 저한테 다가오고 내 몸의 일부 있습니다. 같은. 여기는 이제 뭐 그 적어놓으신 것까지 버릴 정도. 다 뭐 나름대로 뭐 괜찮은데 괜찮은데. 일단 중독이라는 단어가 좀 거슬리. 생각보다 약간 좀 거슬리죠.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사실 우리 중독이란 말 저도 사실은 중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중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도의 차이라는 게 애매모호하니까. 근데 이제 중독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의학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우리 의학적인 기준 한번 볼까요? 의학적이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물질 사용에 대한 중독이나 의존 뭐 이런 거라고 표현하는데 11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중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특히 핵심이 되는 질문 6가지를 뽑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설문해 볼까요? 정말 중독의 기준이 뭔지도 너무 궁금하죠? 네. 여러분들 그 6가지 질문이 밑에 있습니다. 맞다 그러면 동그라미, 아니다 그러면 X. 한번 볼까요? 담사님 거부터. 그 담사님은 6가지 중에서 4가지의 동그라미를 치셨습니다. 그죠? 제가 제안하는 6가지 중에서 우리 홍금보님 5번 빼놓고 전부 다 이제 동그라미를 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담사님이 4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의학적인 기준, 뭐 정확하게는 DSM-5라고 하는 버전인데 DSM에서도 사실 뭐라고 말하냐면 11가지 중에서 반 이상 6가지 정도 되면 이때부터 이제 중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기준을 삼은 것이 4가지 이상 동그라미 친 사람은 이제 중증이다. 그렇게 봤는데 여러분들이 4개, 5개에서 두 분 다 이제 중증으로. 좀 아까 중독이라는 말 좀 기분 나쁘셨잖아요, 솔직히. 기분 나빠기보다는 마음에 드는 표현은 아니죠. 아니죠. 네. 담배 피는데 뭐 나 이거 나름대로 나의 뭐 기호식품인데 나 스트레스 풀어주는 친구인데 중독이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의학적으로 일단 중독이 맞습니다. 간이 검사긴 하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11가지 질문 중에서 6가지를 핵심으로 뽑아왔어요.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질문 한번 홍금보님 읽어보시겠습니까?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담배가 필요하거나 같은 양의 담배를 사용하면서 효과가 현저하게 줄어듦. 자, 이거를 이제 의학적으로 내성이라 그럽니다. 선수들 보면 펀치도 자꾸 맞다 보면 내성 생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와이프 잔소리 계속 듣다 보면은 내성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어떠셨습니까? 아마 다들 느끼시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아들을 하나 더 키운다. 아들 하나 더 키운다. 그런 식으로 자꾸 저희를 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저희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참아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아들이 있냐 이렇게 해야 또 가정의 평화. 저는 인정합니다. 뭘 인정하래? 자, 일단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질문은 이분이 중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성이 생겼느냐. 재밌죠? 2가지입니다. 예전보다도 5년 전, 10년 전보다도 담배 향이 는 경우도 내성이 생겼다고 봐야 되고 네. 또 하나는 나는 담배 향이 똑같은데 하면서 내성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담사님이
요거 X표를 쳤단 말이에요. 네. 무슨 기준으로 X표를 친 거예요? 첫 번째는 더 양이 늘진 않은 것 같고 양이 안 늘었으니까 자기는 아니다. 네. 같은 양을 피는데 피는데 그거에 대한 뭐 만족도나 이런 게 떨어진다는 느낌이 없고 그냥 계속 만족스러워. 그냥 하루에 뭐 반갑에서 한 갑을 그냥 피는데 그걸 갖다 전혀 못 느끼고 피고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여긴 아무튼 1번 예외입니다. 어쨌든. 자, 보통은 담배가 양이 조금씩 늘고요. 5가치 피던 분이 7가치 되고, 그다음 반갑 되고, 또 10년, 20년 지나면 한갑 되고, 이게 이제 패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이유로 사회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뭐 담배값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조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반갑이나 한갑으로 꾸준하게 조절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 표현할 때 나 이거 맛있어서 피는 거 아니야, 습관이야, 이런 분들 많으세요. 자, 그 말은 저희 의학적 표현으로 하면은 내성이 생겨서 담배의 효과가 줄어들었다. 만족도는 예전만큼 높지 않은데 대신에 그거라도 안 피면 정상 생활을 영위하기 힘드니까 일본도 맞는 것 같네요.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까? 자, 일단 그래서 1번은 내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성. 일단 2번은 담사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담배를 안 하면 불안, 초조 등의 금단 증상이 있고 그런 증상을 피하기 위해서 담배를 계속 피움. 요거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그냥 금단 증상이에요. 담배를 안 피는 날 혹은 못 피는 날, 그래서 그런 거 없을 때 좀 약간 금단 증상이 있으셨습니까? 있었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나와. 예. 벌금이 얼마야? 하여간 100만 원 이상하는데 100만 원 이상을 주더라도 내 영혼을 팔더라도 한 모금에서 주는 그런 만족감 200%. 그리고 상상하면서 자는데 괴롭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게 아니고 상상하면서 그렇죠. 잤다. 그렇죠. 그만큼 그리웠다. 그렇죠. 그립지. 만약에 하루를 나오는데 핸드폰, 담배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와야 된다라는 옵션이 떨어졌습니다. 네. 담사님 뭐 놓고 오시겠습니까? 핸드폰을 놔두고. 여기는. 그건 뭐 말씀 안 드려도 뭐. 자, 우리가 이 정도라는 걸 일단 인정하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통과하게 되면 일단은 중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내성과 금단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일단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경증이냐 중증이냐 이런 차이만 있는 거지. 이 두 가지가 일단 걸렸다 그러면 일단 중독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니코틴이라고 하는 것이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해 줍니다. 도파민이라는 건 우리가 뭐 아주 그럴듯한 상상하기 좋은 꿈을 가졌을 때라든지 혹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 나오는 호르몬. 좋네. 좋죠? 좋네. 근데 그게 니코틴이 들어가서 그게 나와주니까 고맙네. 상당히 몸이 기분 좋겠죠? 이야기만 들어도 이야기만 달콤한 들어도 향이 풀풀 달콤한 향이. 옛날 첫사랑 생각하는 시간은 아니죠? 걸렸네. 뭘 걸렸습니까? 도파민을 주니까 담배는 좋은 거네. 도파민을 주니까 좋지요. 좋은 좋아요. 거네. 도파민을 우리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생활을 할 때 한 1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개만큼. 만약에 담배가 한 50개를 준다 이겁니다. 50개. 원래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은? 사랑할 때가.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내부 공장을 돌리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담배를 피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100개가 필요한데 50개는 지금 담배에서 왔죠. 네. 그러면 내부 공장 입장에서는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인데 50개만 생산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네. 그럼 이게 계속 반복 좋죠, 그죠? 네. 공장에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직원들 휴가도 보내고 뭐 이거 50개만 만들면 돼, 뭐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럼 굉장히 좋다, 담배가, 그죠? 좋네. 좋네요. 역시 역시 생각했던 것보다 또 굉장히 다 맞고. 친구답지 않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네요, 친구가. 그런데 이 휴가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휴가 갔다가 그 직원이 들어와서 다시 공장을 이제 100개로 돌려야 되는데 네. 계속 담배를 피게 되는 거죠. 그럼 도파민은 계속 50개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내부 공장의 생산 능력이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떨어지겠죠. 생산 능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애들인데 50개만 생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계도 좀 약간 살짝 녹슬기 시작하고 일하는 세포들도 조금 이제 한가해지는 거죠. 이게 50개만 계속 생산을 시키니까 나중에는 50개 생산도 버겁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정상 생활을 하기 위해서 60개라는 도파민을 더 요구하는 거죠. 담배로 보충해달라고. 그렇게 발달해서 담배의 양이 늘어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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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직장이나 집안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있을 때 담배 없이 이겨낼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원래는 몸에서 이겨내는 뭔가 물질들이 나와서 스트레스에서 오는 그런 해로운 것들을 좀 이겨내야 되는데 네. 자꾸 외부에다가 뭘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거든요. 근데 도파민 내부 기계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왔을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내부 공장의 가동성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직장, 학교 뭐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에 방해를 준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뭐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할 때 집중을 못 한다든지 다 뒤집기 시작합니다. 뭐 한다든지 뭐 위험한 거 다 감수하고 그치. 막 그냥 막 트렁크 거의 뭐 트렁크가 옆에 있으면 뭐 그냥 운전하다가 그냥 뒤질 정도의 그런 기세로 네, 이제 차를 다 뒤집어 세워놓고 트렁크를 열 정도면 갓길에 뭐 남들이 갓길에 보면은 지금 뭐 응급 상황인 줄 알고 지금 깜빡이 비상 깜빡이 들어왔는데 깜빡이 시야로 내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죠. 어쩐지. 뭐가 어쩌니까.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이 재밌는데요. 우리가 담배가 중독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기능들을 포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배가 침몰하면은 꼭 필요하지 않은 거 뭐 냉장고 같은 건 던져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가 막 내려가는데 네. 보통 암 걸리신 분들 네. 암 진단 받게 되면 굉장히 이제 충격이 큰데 일단 진단 받고 입원하면서 수술 기다리는 동안 줄담배 피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거. 나는 절대 못 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기능, 생존이라는 더 절박한 기능 앞에서는 담배라는 중독이라고 하는 그런 게 물러나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극단의 생존이라고 하는 건 담배라도 당연히 포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런 거 아닌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막 아주 막 생존에 극각한 건 아니야. 그럼 그런 기능을 하나하나 버리십니다. 이 중독자들은. 예를 들어서 차를 몰고 가다가 뭐 세운다든지. 왜냐하면 당장 뭐 저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혹은 오늘 약속이 있어. 근데 그게 회사 모임인데 가면 좋아. 뭐 상사도 있고 뭐 얼굴 도장도 찍을 수 있어. 근데 오늘 하필 모임 주제가 보니까 금연으로의 새 삶, 새 생활 뭐 이런 주제야. 헤 참. 아이 참나 이거 뭐씨 개뿔따구 같은 얘기야. 감사합니다. 시원하다. 그래서 이렇게 절박하지 않은 기능은 하나씩 포기를 한다 이겁니다. 담배를 많이 피게 되면. 그래서 그게 5번이고 네. 그 다음에 6번은 인간관계가 담배로 인해서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굽히지 않는 이런 걸 제가 6번에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막 가까이 오면 막 냄새 난다고 짜증을 내. 아 여보 또 담배 피고 왔어. 끊는다고 지난번부터 그러더니 왜 그래. 이렇게 해도 에이. 야 밖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지 내가 뭐 피고 싶어 피냐. 나 먹고 살려고 우리 가족들 먹고 살려고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이런 식으로. 아 이거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예. 이게 의학적 기준이라는 거죠. 의학적 기준. 그게 우리가 오늘 중독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그렇다. 그래서 오늘 홍군모님 몇 개? 6개 중에 5개. 5개. 담사님 4개에서 5개로 바꾸기. 4개에서 5개로 읽고 나서 네. 5개로. 그래서 이분 이제 앞으로 아 이 두 분 잠시만요. 좀. 뭘 잠시만 지금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오늘 의학적 기준을 말한 거니까 네. 뭐 여러분들을 뭐 비난하려고 한 건 아니고 네. 다만 의학적 소견으로 중증에 들어가는 두 분 이제 앞으로 중증 담배 중독에 걸린 두 분을 모시고 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진단까지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담배 맛있게 피겠다는 약속하면서 다음 일주일 뒤에 뵐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찍으셨는데 중독자로 되신 것 같은데 심경의 변화가 어떻습니까?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맞아요. 다 나쁜 거. 근데 사실 누구나가 다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담배 피는 거 나쁘죠, 당연히. 제가 그렇다고 철저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명확한 중독의 기준을 얘기한 거는 좋았는데 저는 좀 심각하네요. 완전 중독이 심각한 상태라고 우선 인지는 했고요. 다만 그게 이제 행동으로 더 느껴지려면 더 심각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 6개 문항에서 얼마나 자유를 쓰는 분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도파민이 뭐야 피나민이 나 빨리 중요한 거는 도파민 플러스 흡연으로 행복해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 대 피러 갑시다. 그러게요. 감독님 같이 가시죠. 그렇죠. 좋은 자리였습니다. 네.